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화성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거대한 지역 개발 계획의 중심에 있다는 이야기인데요.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? 이야기는 이 아파트가 잠재적인 입주자들에게 던지는 아주 독특한 질문,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에 오늘 이야기할 아파트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. 이른바 민간 임대 아파트라는 방식인데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이냐면요. 일단 최대 10년 동안은 임대로 살아보는 거예요. 살아보고 나서 마음에 들면 처음에 약속했던 가격으로 이 집을 살 수 있는 선택권, 즉 우선권을 갖게 되는 모델입니다. 당장 집을 사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꽤 매력적인 방식이죠.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. 이게 임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겁니다.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요.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도 상관없고 심지어 법인 명의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. 또 사는 동안에는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세금 부담도 없죠. 말 그대로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은 셈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곳이 바로 이 화성시청역 더리브입니다. SGC 이테크건설이 짓는 1428세대 규모의 대단지인데요. 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화성시 전체의 큰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일단 이 아파트 자체의 입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모든 부동산의 기본이죠. 바로 위치입니다. 이게 바로 첫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.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. 교통망이 정말 사통팔달로 뚫리고 있습니다. 곧 개통될 서해선을 필두로 해서 국도, 고속도로까지 새로 연결되거나 확장되고 있죠. 이게 다 서울이나 다른 주요 산업도시로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하철역 하나 들어오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. 원래부터 남양 뉴타운의 중심지여서 학교나 병원 같은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는데 여기에 교통망까지 더해지면서 명실상부한 핵심 주거 지역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겁니다. 하지만 이 교통망 이야기는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.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이거든요. 이 지역의 가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바로 옆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. 자, 이 숫자 한번 보세요. 9조 5천억 원. 감이 잘 안 오시죠? 어지간한 대기업의 1년 예산과 맞먹는 돈입니다. 그리고 이건요, 11만 명. 웬만한 중소도시의 인구수와 맞먹는 숫자입니다. 마지막으로 3천만 명.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훌쩍 넘는 숫자죠. 대체 이 천문학적인 숫자들은 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? 네, 바로 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의 정체는 송산그린시티의 핵심, 화성국제테마파크 이야기입니다. 9조 5천억 원은 예상투자금이고 11만 명은 창출될 일자리, 그리고 3천만 명은 연간 예상 방문객 수입니다. 서해안 전체의 관광지들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엄청난 프로젝트죠. 물론 이게 당장 내년에 뚝딱 생기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미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착착 진행 중이라는 게 중요하죠.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. 아니, 그래서 저 멀리 생기는 테마파크랑 이 아파트가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해서 봐야 할까요? 바로 이 말이 그 해답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. 시장 분석가들이 흔히 하는 말인데요. 어떤 지역이 개발될 때 그 지역 하나만 점처럼 발전하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과 연결되면서 하나의 축을 이루며 함께 성장한다는 뜻입니다.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. 한쪽, 그러니까 송산 쪽은 국제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경제 엔진 역할을 합니다. 그럼 이 엔진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먹고 자야 할까요? 바로 그 주거 수요를 흡수하는 배후 기지 역할을 화성시청역 일대가 맡게 된다는 논리입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. 잠재적인 기회는 물론이고 당연히 리스크도 함께 짚어봐야겠죠?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실제로 데이터를 좀 보면요. 벌써부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최근 2년간 이 지역 시세는 꾸준히 올랐고 전세가율도 상승했죠.
이건 그만큼 이 지역에 살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절대 아니죠. 이런 초대형 프로젝트일수록 리스크를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. 행정 절차가 길어지면서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고 실제로 관련된 법적 분쟁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죠. 또 워낙 장기 프로젝트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변수입니다. 만약 이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우리는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. 먼저 송산에서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요. 그럼 자연스럽게 출퇴근하기 편한 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. 그 수요를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화성시청역 일대가 흡수하고 그중에서도 더리브 같은 위치 좋고 깨끗한 신축 아파트가 핵심 주거지로 떠오르게 되는 흐름입니다. 결국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송산이 뜨면 결국 화성시청역이 살기 편해진다. 일하는 곳과 사는 곳의 관계, 엔진과 배후기지의 논리가 바로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. 과연 이 거대한 개발의 혜택은 어디로,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?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엔진과 배후기지라는 이 연결고리 속에 어쩌면 그 힌트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